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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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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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웃는아이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 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황 토크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눈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어제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두 분 별일 없으셨습니까? 기은님 등교는 잘 무사히 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이어서 괜찮았는데, 아쉽네. 학교에, 네. 안 그래도 학교에 아니, 아쉬운 건 뭐야? 아니, 원래 가는 날이어야지 했는데 안 갔어야 신나잖아요. 원래 안 가는 날 안 가면 뭐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근데 보니까 다들 학교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이 다 운행을 안 했대요. 눈이 많이 그렇겠죠. 와서. 근데 이제 수업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서 걸어오라는 뜻인가? 학교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그냥 휴강을 한 분들은 그냥 이제 휴강의 기쁨을 즐겼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걸어서 들어갔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참 빡세게들 사시는군요. 그렇군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다들 휴학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학교 쉬는 거? 아무튼 휴교? 학교 안 가고 휴교. 네, 휴교하는 것 같던데. 네. 음. 휴교라는 말도 입에 안 올려본 지가 되게 오래됐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군요. 박 박사는 뭐 출근하는데 무사히 잘 하셨습니까? 네, 저야 뭐 회사가 가까우니까 그냥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많지 않아서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갖고, 좀.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지금 회사 사람들이 좀 걱정돼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거의 다 한 10분 컷인 사람들밖에 없고 멀리 계신 그래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미 출장 가 계세요, 부산에. 그래갖고 오늘 만약에 출근이 힘들었다도 한 명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별 얘기가 없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들 무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비상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잖아요. 눈이 이렇게 올 거라는 걸. 그러면은 전날쯤 해서 우리 내일은 출근하지 말고 다 같이 온라인으로 일합시다. 뭐 이렇게 줌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그런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다 같이 학교 못 가거나 뭐 이런 회사 못 가거나.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꾸역꾸역들 나가고 또 뻔히 아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전환하는 게 하이브리드로 일하는 게 그렇게 일상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코로나 같은 시국이 오면 비슷하게 뭐 지금 전보다는 좀 잘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눈이 올 거라고 하던데 네, 그럼 이제 눈이 녹고 나서 얼고 나서 그 위에 또 눈이 오는 거니까 도로는 특히 더 미끄럽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네요. 당연히 예상되는 사고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떤 경우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예측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시스템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같이 데이터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측하는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음. 그게 다가 아니다. 실무에서 예측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그런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점이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작업 방식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이브리드로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이 AI와 협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것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그런 거잖아요. 일할 때 AI를 잘 활용해야 된다. 사람 혼자 작업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해서 사람하고 AI가 같이 협업하는 게 업무 성과가 더 높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음. 있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드는 의문은 그런 거죠. 협업하면 AI랑 사람이 협업을 하면 '진짜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을까? 오히려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훈수 두면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아 우회전해야지."라고 얘기한다든가 그죠? 뭐 요리를 하는데 이제 물이 끓고 있어서 재료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재료 넣어야지.'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게 되잖아요. 실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혼자 하면 되는데 옆에서 자꾸 AI를 쓰면 'AI가 뭔가 나를 방해해서 오히려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존의 그런 관련된 연구들은 보통 이제 비교 대상이 사람이 혼자 일할 때 하고 그다음에 사람하고 AI가 협업할 때 하고 어떤 경우에 성과가 더 높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어 AI가 단독으로 일하는 것하고 사람하고 AI가 협업하는 것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할까? 오히려 AI가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AI가 사람의 혼자 한다고요? 수행을 네. 아까 사람의 수행을 AI가 방해할 가능성이 있듯이 거꾸로 AI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AI 혼자 하는 게 오히려 수행의 성과가 더 높은데 사람이 훈수질을 하는 바람에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AI 이렇게 어? 상식에 기댈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비교 연구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는 네 고런 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 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던 연구가 있습니다. 고 연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이 논문이고요. 네. 일단 요 제목을 보시면 이런 거죠. '어떤 작업을 할 때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게 좋을까?' 여기 보면은 음. 체계적인 리뷰 그다음에 메타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의 수행, AI의 수행 그리고 AI와 사람이 협업한 수행들을 비교한 연구들을 쭉 모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그런 연구입니다.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10 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음. 보시면 네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이제 네이처 자매지예요. 네 굉장히 탑 저널이고 네 인용 지수가 매우 높은 그런 저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그 인간 행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분야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는데요. 뭐 신경과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것부터 해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뭐 인지행동 등등등 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실리는 고런 저널입니다. 그리고 논문의 저자들은 네 MIT 소속이고요. MIT에 네 이런 연구 조직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집단지성센터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연구진들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우선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게 참 메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연구 방법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성실히 할 수 있는 연구 같아요. 일단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 동안에 출판된 연구 5,126개를 리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74개의 연구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연구가 여러 개의 그 비교 실험을 할 테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실험이 106개고 각각의 실험 결과들을 370개의 효과 크기를 종합해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를 선택했냐면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비교할 때 어떤 작업을 주고 이거를 사람이 혼자 했을 때, 그 다음에 AI가 혼자 했을 때, 그 다음에 AI와 사람이 협업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성능 지표를 정량적으로 보고한 연구들만 추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아까 원래 처음에 선정한 게 5,100개 정도였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74개 연구를 선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연구에서 수행한 작업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결정 과제예요. 네, 뭘 주고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선택지 중에서 고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영상 분류라고 하면은 의료 영상을 주고 나서 이거를 이제 사람이 판독을 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사람이 하기도 하고 AI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I의 조언을 사람이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 겁니다. 혹은 이제 호텔 리뷰를 주고 여기에 이제 가짜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던가 이런 식의 의사결정 과제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창작 과제도 있어요. 개방형 응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텍스트를 긴 글을 주고 요약하라고 하는 거죠. 네.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진단 보고서 작성.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준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환자 데이터를 주고 나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과업이냐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다르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의 정도를 평정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작업을 하기까지의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 완료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과업에 따라서 수행의 평가 지표는 다 달라집니다. 이거를 이제 표준화해가지고 효과 크기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연구의 핵심 결과를 표현한 그래프가 있어서 이거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그래프이고요. 네, 이런 그래프를 워터폴 그래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그래프인가 봅니다. 이 그래프가 연구의 핵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이거예요. 사람하고 AI가 협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 맞아?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한 거냐면 우선 왼쪽에 있는 그래프만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하나는 사람이랑 AI가 협업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고 요거랑 대비해서 사람만 시켰을 때가 있고 AI만 시켰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만 시켰을 때랑 AI를 시켰을 때를 비교해서 사람이 더 잘할 때가 있고 AI가 더 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과업을. 그러면 둘 중에 더 잘한 것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AI가 잘했으면 AI하고 사람 AI 협업을 비교한 거고 사람이 잘했으면 사람하고 사람 AI 협업을 비교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그래프에서 요 각각의 이 수평선들 있죠. 여기 하나하나의 비교한 값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X축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고 왼쪽으로 가면 음수잖아요. 네, 양수로 갈수록 협업이 더 성능을 높게 보였을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음수로 갈수록 그 반대 오히려 협업이 점수가 더 낮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 부분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들 있죠. 얘네를 보면은 요 각각의 수평선의 가운데에 있는 값, 요게 이제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데 얘네가 다 0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연구 결과들은 전부 다 협업하는 게 AI 혼자 하거나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연구가 아까 총 효과 크기가 37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42%는 협업했을 때 점수가 더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위쪽에 빨간색 부분을 보면 얘네들은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다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오히려 AI하고 사람이 협업했을 때의 점수가
사람 혼자 하거나 AI 혼자 하거나 했을 때보다 더 낮은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전체의 58%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마다는 다르지만 종합을 해보면 협업이 더 나은 경우는 42%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더 나을 때는 58%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average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 표시 보이세요? 네, 네.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구해보면은 0보다 낮은 쪽에 마이너스 쪽에 가 있으니까 네, 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점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그 혹시 다음에 네, 색 진하기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어떤 색의 진하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둘 다 채도 차이가 있잖아요. 요 진하기. 4분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냥 요거는 4분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섹션별로 다른 색을 칠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별 연구를 놓고 보면 어떤 거는 0에 되게 가까운 것도 있고, 그죠? 어떤 거는 플러스 쪽으로 되게 멀리 가 있는 것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는 같이 수행한 게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점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러면 전부 다 같이 협업하는 게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개별 연구만 봤을 때는 언제는 협업하는 게 좋고 언제는 단독이 좋지만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협업하는 게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 왼쪽에서는 비교 대상이 사람과 AI 중에 잘한 쪽하고 협업한 걸 비교한 거잖아요. 여기 맥스라고 되어 있죠. 둘 중에 맥스랑 비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은 그냥 사람의 수행하고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냥 AI 사람 협업하고 사람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여기는 AI 단독 수행은 제외한 결과물이겠죠. 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값들이 다 양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단독하고 협업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에는 네, 같이 했을 때 좋은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85%는 네, 협업을 하는 게 더 낫더라. 그 다음에 15%만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에버리지를 봤을 때도 그렇죠. 네, 협업을 하는 게 사람 단독 수행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는 더 낫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 결과는 이런 거예요. 사람하고 AI가 협업을 하면 사람이 혼자 하는 것 혹은 AI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성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하고는 좀 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면 모든 연구 결과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협업이 더 나았고 어떤 경우는 협업이 더 성능이 떨어지는 거였으니까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수평상의 위치가 되게 다양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후속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조절 효과를 알아봤어요. 어떤 조건일 때 이런 차이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과 AI한테 주어진 과업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 과업의 특징별로 나눠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비교를 해봤냐면 이제 과업 중에 의사결정해야 되는 문제 있었죠. 몇 개 중에 고르는 거.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창작하는 과업이 있었잖아요. 이 둘을 비교를 해봤던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과업하고 생성하는 과업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네, 의사결정을 하는 과업은 사람하고 AI 협업하는 게 성과가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반대로 생성하는 과업은 사람하고 AI가 협업하는 게 성과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업이냐 창작 과업이냐에 따라서 협업을 하는 게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과업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더 잘하는 과업이 있고요. 또 어떤 건 일반적으로 AI가 더 잘하는 그런 과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AI가 더 잘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리뷰가 가짜인지 여부를 탐지하는 이런 과업은 AI를 시키면 정확도가 73%가 나오는데 사람을 시키면 5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업은 일반적으로 AI가 더 잘하는 과업인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것들은 사람이 더 잘해요. 예를 들면 사진을 주고 이 사진에 들어있는 어떤 객체가 조류인지 새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과업이 있어요.
이거는 AI를 시키면 73% 정확도가 나오는데 사람을 시키면 81%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업을 AI가 더 잘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업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던 겁니다. 비교했더니 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잘하는 과업은 사람하고 AI가 협업을 했을 때 성과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AI가 더 잘하는 과업은 협업하면 오히려 성과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AI가 잘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협업할 게 아니라 그냥 AI 혼자 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인 거죠. AI만 한 과업 중에 예시가 있어요? 지금 AI가 모든 AI만 수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연구들은 다 사람한테만 시키기도 하고 AI만 시키기도 하고 같이 시키기도 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한 연구들만 추려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머릿속에 말씀드렸던 네. 말씀드렸던 AI한테만 일을 뭔가를 시켰다라는 게 지금 여전히 감이 좀 안 와서.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텔 그거랑 리뷰 협업한 거. 가짜 탐지라고 하면 AI만 네. 시켜서 탐지시키기도 하고 사람만이 탐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AI의 결과를 사람이 보고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도 하고 세 가지 버전으로 일을 다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협업이 참고하는 조류를 개념으로 탐지하는 동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협업은 AI의 평가 결과나 창작 결과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참고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던 연구들입니다. 뭐 사실 그거 말고는 협업 방식이 없기는 하겠죠. 실제 업무를 생각을 해보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일을 시킬 때 사람만 하게 할 거냐, AI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사람과 AI가 협업하게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대표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방식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람 단독의 수행하고 AI 사람의 협업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은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앞에서의 결과는 일을 시켰을 때 사람이 잘했으면 사람이랑 비교하고 AI가 잘했으면 AI랑 비교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사람 단독으로 작업했을 때하고 사람 AI가 협업했을 때 작업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성능이 높았을까?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증강 효과가 있는지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업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창작인지 아니면 분류하는 작업인지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분류 체계들이 있는데 어떤 분류 체계의 작업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는 AI와 사람이 같이 했을 때 성과가 더 높았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AI랑 같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체 결과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이 제일 나은가?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하고 AI가 협업을 하면은 성취가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잘하는 건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낫고 AI가 더 잘하는 건 그냥 AI가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둘이 협업하려고 애쓰면 따로 시켰을 때보다도 성취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버전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AI랑 같이 일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과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협업의 효과가 일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협업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사람이 혼자 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AI가 혼자 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일단 창작 업무는 협업하는 게 낫고 의사결정 업무는 AI가 단독으로 하는 게 낫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말고도 그 연구자들이 찾아본 여러 가지 조절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실무에 적용을 해 본다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설계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어떤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의 특성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협업이 나을 수도 있고 AI 단독이 나을 수도 있고 사람 단독이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러면 미리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좋겠죠. 비교해서 성과가 높게 나타난 걸 보고 우리 업무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하고 사후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 상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업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고민해 볼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협업했을 때 성취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걸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일단 이제 연구자들의 가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추 연구 과제이겠죠? 일단 이런 가설이 있어요. 협업을 하면은 사람이 AI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를 하는데 AI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AI를 너무 믿기 때문에 혼자 했을 때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건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AI를 너무 무시하면서 과소 의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I를 쓰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뭔가 제안을 하면 일단은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려고 하다가 엇박자를 타면서 결과적으로는 틀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AI가 혼자 하는 거랑 사람 혼자 하는 거랑 AI 사람 협업하는 거 세 가지를 비교하면은 AI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있었던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한 건데, AI하고 사람이 협업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 게 가장 좋은 협업 방식인가와 관련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냥 챗GPT 주고 챗GPT랑 같이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런 도구를, 생성형 도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무턱대고 쓰게 했기 때문에 협업을 잘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협업을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업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 따라서 일하게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도 인제 박 박사가 물어봤었는데, 협업을 할 때 뭐 실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AI가 정리해 준 정보를 토대로 사람이 결정하게 될 텐데 오히려 AI가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최종 결정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이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AI의 답변에 되게 빈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AI가 준 정보를 다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AI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이거를 AI가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한 가지 협업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사람의 판단하고 AI의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누구의 의견을 따를지 결정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내 의견이랑 AI 의견이 달라. 이럴 때 우리가 인제 이거를 중간 과정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단계로 사람이 인제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확신하는 정도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집한 증거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업이 과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AI가 잘하는 과업인지 아니면 사람이 잘하는 과업인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모든 종합적인 정보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비판 과정을 다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의견을 유지할지 아니면 AI의 의견을 따를지를 사람이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인 오브 소트 이용하잖아요. 우리 프롬프트 작성할 때 AI한테 스스로 비판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그냥 개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했을 때보다도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론 자체를 찾아서 사람들한테 훈련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방법이 적용된 상태에서 협업을 하면 AI가 단독으로 할 때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협업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따라서 협업 효과가 달라지는가, 이런 연구를 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인제
연구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던 것이고 이제 실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AI가 협업을 하는 게 그 정확도나 이런 품질의 측면에서 더 낮다고 하더라도 그냥 AI가 단독으로 일을 하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정확도만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뭐 AI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AI 씁시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특히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네. 그래서 연구 결과로서는 그러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AI 단독으로 일을 시키는 그런 실무적인 경향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네 AI하고 사람이 협업하는 게 진짜로 좋은 성과를 보일까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려 봤고요. 네. 멤버들이랑 그런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실무에 이런 생성형 도구들을 많이 쓰고 있을 테니까 이런 협업 작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낀 경험 혹은 오히려 '아 이건 좀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시간만 더 잡아먹는데?'라고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예 기현 님도 박 박사도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예 그런 얘기를 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결정을 하게 될까?' 예 요런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음. 두 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협업 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제 사례에 기초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AI와 협업을 아주 재밌게 능하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협업 방식에 대한 쪼끔 더 다채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코딩이든 뭐 글쓰기든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거든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한 가지 애로사항을 느꼈던 점은 제가 예를 들어서 AI가 내놓은 아웃풋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비판할 그럴 지점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아 그걸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네요." 하고 바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제 아웃풋을 수정을 해서 저한테 줘요. 근데 가끔 제가 제기한 비판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그 비판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무조건 유저의 응답에 그 반응을 해서 여기에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하면 일단 사과를 하고 항상 아웃풋을 고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가 제기한 비판 내지 고쳐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비판을 좀 제기를 한 다음에 근데 일단 이 비판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으로 내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만약 이게 합리적이라면은 이걸 반영을 해서 다시 고쳐 줘. 이런 식으로 좀 더블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음. 네. 박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부분은 공감이 가거든요. AI가 한 말의 비신뢰성 혹은 과소평가 부분이 좀 같이 쓰는 것에 대한 감각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힌트를 잘 줌으로써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좀 잘 못할 수는 있죠. 왜냐면 그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쓰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옆에서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기어코 안 쓰길래 '왜 안 쓰는 거지?' 싶어 갖고 제가 쓰는 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할 거면 제가 그냥 하고 말죠."라는 반응이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깐 얘한테 "그렇게까지 정교한 가이드를 해 가면서 결과물을 낼 거면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지."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아 이렇게 쓰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 팀장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공감 갔던 가설은 아직 사람이 AI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부분이 가장 많이 공감 가는 가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회님 혹시 뭐 들으시면서 생각난 이야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게 HCI에서 이제 멘탈 모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멘탈 모델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아니면 뭐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AI도 마찬가지로 유저가 AI를 어떻다라고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다라고 이해하는 거를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AI 시스템은 항상 핵심이 되는 게 신뢰인 거죠. 뭐 과도하게 신뢰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신뢰를 안 하거나 이것들이 다 AI와의 협업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협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AI 도구와의 협업을 사람들이 AI를 써서 AI 결과를 수용할지 내지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거 뭐 요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지금 그냥 딱 서치해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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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이 논문의 핵심은 그거였던 거죠. AI랑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냐? 아니면 차라리 AI만 시키는 게 낫냐? 아니면 차라리 사람 혼자 하는 게 낫냐? 이거를 비교해 봐야 된다. 네. 그런 이제 목적의 연구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협업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더라 하는 것이 인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협업할 수 있을까가 인제 우리의 그다음 고민 주제가 되는 거고 그때 인제 기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AI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혹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되겠죠? 요런 게 인제 그다음에 세부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제 여러 작업에 시켜보고 있는데 뭐 연구들도 살펴보고 있고 하면 대부분의 일은 그냥 AI가 혼자 하는 게 더 나은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모델의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오는 연구 결과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이제 특히 언제 AI를 시키는 게 좋은가 생각을 해 보면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도 아까 나온 얘기인데 특히 내가 느끼기에 스스로 못한다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 난 이거 잘 못하지.'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AI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어떤 코드를 작성한다든가 저는 이걸 짜본 적이 없으니까 잘 짜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혹은 어떤 연구 방법론을 처음 접하는 건데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혹은 처음 보는 어떤 공식을 주고 논문에 있는 공식을 주고 설명을 한다든가 이거는 당연히 AI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주도적으로 쓰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 개인 경험으로는 특히 인제 일반 그 데이터 분석할 때 코딩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개발 작업을 할 때 혹은 웹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어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고 '그냥 AI 다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효율적으로 코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개선해 달라는 식으로 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엉뚱해진 코드를 개선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혹은 이거 개선하겠다고 막 프롬프트를 이리 써 보고 저리 써 보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제 과업의 목적만 주고 처음부터 설계를 AI가 하고 코드도 AI가 짜게 하면 코드의 품질도 더 좋고 그다음에 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개인 경험으로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잘하지 않는 거 그리고 판단할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주도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인제 뭐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협업 작업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제가 인제 뭐 클로드랑 대화를 나누면서 글을 쓴다거나 논의를 세론한다거나 이럴 때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클로드한테 물어보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 생각에 비판할 만한 지점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기훈 님이 했던 작업과 비슷하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AI가 답변을 하면 AI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얘기에 약점도 있을 수 있지 않아? 스스로 비판해 볼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혹은 제가 보기에 어떤 허점이 있다, 빈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해서 너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이럴 때는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클로드가 제가 놓쳤네요. 잘못 이해했네요. 하고 사과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수정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저의 반문을 다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클로드가 스스로의 결정을 스스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그 메시지를 제가 수용할지 여부를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협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AI의 결정만 따라간다던가 혹은 제 의지대로 그냥 끌고 간다고 했을 때보다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한계점들을 좀 더 해결하고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그나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협업했을 때 성과가 떨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좀 막을 수 있는, 개인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뭐 제가 체계적으로 이걸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연구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게 나오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짧게 덧붙이자면은 이 연구가 결국에는 다 과업 단위로 이제 그 효과를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과업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거를 과업 단위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그 통째로 일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연구가 와닿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다 같이 해서 종합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죠? 네. 네. 아마 뭐 나중에는 그런 연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뭐 디바이스 같은데 AI가 탑재돼서 에이전트 방식이 일상화되고 나면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모든 일을 다 하겠죠? 네, 이랬을 경우하고 이런 장비가 전혀 없이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비교한다던가 이러면 좀 더 현실적인, 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연구도 뭐 지금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도 지금 올해 10월에 나온 그런 연구였고, 네, 아마 네, 후속해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반론의 성격을 갖는 그런 연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더 디테일한 변수들을 살펴본, 조절 효과를 살펴본 이런 연구들도 또 단독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도 발견하는 대로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데이터 홀릭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에피소드에 잠시만요. 다시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떠오르면 대충 하면 애드립으로 되지 왜. 해, 애드립으로. 그러니까요. 그냥 대충 하면 될 걸. 까먹었어. 아니, 뭐지? 생성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현님? 진짜 너무 멘트 어려워. 생성? 어디가 라이브로 그냥 생성하기. 알아서 해요? 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자르고 다 내보내야지. 안 돼. 이렇게 편집이 시작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데이터 네. 홀릭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에피소드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